이번에는 교재 310쪽 실전 모의고사 3회 첫 번째 지문 관동별곡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여고 학생들은 1학년 때 내신을 했었고, 다른 학교 인천여고하고 방문여고 이 두 개 학교는 이미 내신으로 다뤘던 부분이고, 다른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2학년 때나 3학년 때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정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 특히 관동별곡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01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이때 2016년도니까 한 4년 그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때도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으로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로도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상상두라는 것은 맨 꼭대기고요. 요 봉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봉우리 이런 뜻이에요. 비로봉이란 봉우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보니가 지금 우리 1학년 때 내신 중세국어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면 돼요. 보니에 이어적기가 되어 있으니까 니은을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본, 이 띄어서 쓰고, 그러니까 올라본 사람이, 기는 그, 뉘신고, 뉘의 뜻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인가.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전체는 서리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서리법 이렇게 써놓고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전체는 동산태산 어느 것이 높던가, 동산태산 어느 것이 높던가. 그리고 저기 동산태산 저거는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작품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유행은 중국과 항상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나 중국에 활동했던 사상가 이름이나 그런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국이 좁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 노나라야, 노나라.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 거, 요 두 줄.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작은 것도 우리는 몰라. 근데 넓거나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작다고 얘기했는가. 그 다음에 어와 처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이건 조금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산 높이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한 요쯤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높은 데서 내려다 볼수록 훨씬 더 나라가 아니면 사물이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화자가 생각한 것은 산의 높이 있지, 이만큼. 이 산의 높이를 이렇게 해보자. 산의 높이는 정신적 경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정신적인 경지가 높다. 우리는 언제 있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는가. 천하는 온 세상이니까 온 세상을 작다고 얘기하려면 여기 꼭대기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높은 정신적 경지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해할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너무 높아서인데, 원래는 너무 산의 높이가 높아서인데,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뭐야? 정신적 경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산에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이유는 그냥 높아서 못 올라간 건데, 이 정철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정신적인 경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자님만큼 정신적 경지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로봉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야기가 끊겨요. 그 다음에 지우고 화면 올려서 다음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쓴 이유가 강원도에 지금 도지사요. 강원도 도지사로 부임을 해서 발령을 받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겸사겸사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야. 이 작품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하고 다른 게 우리는 요즘 뭐 어디 자연 배경 놀러 가면 아 재밌다 그냥 즐겁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다 플러스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이제 저기서부터 볼게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이란 아까 봉우리였지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 바회 요거는 기억하세요. 바회는 바위 그 앞에 바위가 활용쇠 이거는 무슨 쇠덩어리가 아니라 소 더하기 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는 연못입니다. 한문이야 한문. 그래서 활용 연못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여기서는 천년노룡은 그냥 용입니다. 용. 여기서도 이제 좀 비유된 뜻들이 있는데 일단 그건 놔두고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요. 밤낮으로 흘러서 창해 창자 빼고 보면 이게 바다 해자잖아.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들연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전설에서 비가 오는 이유가 용이 하늘로 승천해서 용이 밑으로 비를 뿌려준다는 옛날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비를 내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비를 내리려면 이게 비잖아. 비를 내리려면 바람과 구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비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고 풍운, 바람과 구름은 어떤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선 그 담겨져 있는 뜻이 풍운은 이렇게 메모해서 이쪽에다 쓸게 되면 저 풍운에 대한 거야.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쓰세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선정의 뜻은 뭐냐면요. 좋은 정치란 뜻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풍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럼 요즘 같은 데는 어떻게 돼? 공무원 돼야 되잖아. 일단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나라를 위한 일을 하잖아. 이분도 마찬가지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3.15 이 비 이건 뭐겠어요? 선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좋은 정치를 백성들에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야. 강원도 도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쓴 작품이라 쌤이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무슨 또 좋은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냐?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도 조선시대도 수도가 서울이었잖아. 한양이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직으로 간 거잖아. 근데 거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서울로 좀 올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약간 임금님께 요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의 이온 풀 이게 이제 내신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다 자세히 했는데 그냥 우리는 풀이라고 하자.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여기서 풀은 백성이라고 쓰세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음의 이온 대충 추측을 하면은 이 백성들 중에서도 뭐가 되겠어? 좀 굶주린 힘든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든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원통골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리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 좀 올리고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가니 이제 우리 고전시가 할 때 다른 작품에서도 이 대라는 한문을 꼭 기억하세요. 요즘으로 치면
전망대 같은 곳, 좀 높은 곳에 위치하잖아. 이게 대라는 한문입니다. 전망대 할 때 그 대자가 이런 곳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한번 그대로 해볼게. 절벽을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은하수는 흰색, 은색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은하수를 촌촌히 버혀내요. 이거는 외워두자. 다른 작품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자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좀 독특한 발상이 나오는 거야. 은하수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 근데 은하수를 마디마디 다 잘라서 실같이 풀어서 실처럼 하나하나, 그 오징어 같은 거 잘게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채 이렇게 하나하나 잘게 뜯어서 배같이 배틀처럼, 근데 몰라 상관없어. 걸었으니. 그러니까 그 은하수를 잘게 쓴 걸 이렇게 걸어놨다는 얘기야. 걸었으니 도경 12굽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벽에서 하얀색이 실처럼 쭉 내려오는 거 이거죠.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될 텐데 이거는 폭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야? 여기 A의 두 번째 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분이 혼자 상상을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폭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자. 도경 12굽이. 도경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봤을 때는 12굽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 내가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여러 개. 좀 더 폭포의 모습이 다양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앞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써봐. 이적선 앞에다가 만약에. 이적선은 중국 시인이야. 이태백. 그거 안 써도 됩니다. 중국 시인이 지금도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이게 이제 우리 문제로 나왔던데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여산이 여기 도곤. 이것도 좀 뜻을 외우세요. 비교할 때 쓰는 거야. 뭐뭐보다. 중국에 있는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폭포가 더 예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또 끊어주세요. 그래서 이 관동별곡이 극히 일부분만 나온 건데 이게 관동별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산과 바다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간 거, 여기는 동해바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까지가 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이동. 여기 나오죠? 동해로 가자 하면서 바다로 이동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조금만 인용이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자. 산중을 매양보량. 산을 맨날 보겠어? 동해로 가자. 그래서 이제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부분이다. 남녀 완보하야. 이거는 뭐 크게 아셔도, 모르셔도 됩니다. 산영 루. 루도 마찬가지. 아까 대라는 한문이 전망되었지? 루도 마찬가지야. 누각.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니 영룡 벽계. 요것만 기억하자. 벽계는 시냇물. 맑은 시냇물 이런 뜻이에요. 수성제조. 이거 조 뭐야? 새잖아. 세조자죠. 쌤이 언급하고 찝어주는 한문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고전시가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냇물과 새는 이별을 원하는, 이 원도 기억해라.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게 아니지. 이 원은 원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문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시냇물과 새는 이별을 원망한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써볼까? 이별 그 앞에다가 뭐와 이별했어? 누구와 이별? 산에서 바다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산과의, 이렇게 써면 산과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과 새는 원래 감정이 없지. 근데 이별을 원망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화자가 산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 산을 떠나고 바다로 가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시냇물과 새한테.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돼? 감정이입이 된다. 화자의 아쉬운 감정을 시냇물과 새한테 집어넣구나. 이게 좀 어려우면 원래 감정 느낄 수 없는 애들한테 감정이 나와버리면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만약에 교과서 지문이 이 부분이 있어. 그럼 이 부분에다 딱 A라고 해놓고 A 부분과 유사한 발상이 보이는 걸 찾아라 하고 전혀 처음 보는 작품 5개를 준다고. 그랬을 때 일단은 얘가 감정이입이라는 건 알 거야. 왜냐면 학원에서 교과서를 미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건 감정이입이다 하고 시험장에 가. 근데 시험장에 정작 가면은 뭐야? 모른다고. 다른 작품 나왔을 때는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내신 공부하실 때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무슨 법 쓰이고 그런 건 달달달 다 외워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정작 현장에 가서 적용하는 걸로 점수가 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리를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정이입 빨리 찾는 방법 뭐였어? 원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자연물들이 주로 나와.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의 감정이 드러났을 때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문장에 표현 방법이 하나 더 쓰였는데 맨 마지막 거죠. 여기 득. 이건 무슨 법이야? 직유법이죠. 고전 시간은 득의 형태가 이렇게 남아. 아래야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더 좋고.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지. 뭐뭐 하는 듯 하면서 이 부분은 직유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 관동별곡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2016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 이 작품 금강산에 가서 여행한 작품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죠. 지문 한라산에 가서 쓴 작품 요 2개 이거를 같이 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컨셉이 맞죠. 어디 여행을 가서 쓴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끓여주고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여기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뭐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산을 내가 점점 쌓고 있어. 9길의 흙을 쌓고도 산을 이렇게 점점 쌓다가 요만큼 쌓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 높이까지 쌓으면 돼. 요만큼 쌓았는데. 근데 요 마지막 요 하나 있지. 요만큼 한 삼택의 흙은 한 삽이야. 한 삽 정도. 이 흙을 얹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과 똑같다. 여기까지 와서 한라산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조금을 하지 않아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딱 가서 도착했더니 백록담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주위가 1, 2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불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하면서 이제 백록담의 모습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히 사는 듯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했고 일행들은 모두 지쳤고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고 3명밖에 안 따라왔다. 그 다음에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쌤이 저기다가 왜 색칠해놨냐면 문제에서 그 언급이 된 부분이라서 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봉은 하면서 얘가 주어져. 그 다음에 문장이 쭉 가고 끝이 안 나. 문장 어디서 끝나니? 뭐뭐 하며 안 왔으나 뭐뭐 하며 쭉 했으며 끝이 안 나네. 쭉 여기서 끝나지. 그러니까 문장은 뭐야? 주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되게 길게 문장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최고봉은 세상을 굽어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줄여놓고 보면 최고봉은 이랬지만 이렇게 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최고봉, 봉우리가 세상을 굽어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무슨 법이 돼요? 의인법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로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이야. 또 좌로는 돌아보고 얘도 마찬가지야. 의인법. 바다를 접했어요. 바다를 접했다는 건 바다 옆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색칠을 안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나무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여기도 의인법이 있는 거지.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내륙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기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야 일로 하고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의인법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몇 번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잠깐만요. 문제가 그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4번 선지 보면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이렇게 나올 거야.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제시했다는 게 여기 찝어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3번 문제가 좀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볼게요.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맹자, 저기다가 쌤이 표시해놨지. 어떤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 또 여기도 나오죠. 소동파에게 당시의 이 산을 먼저 보게 하면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 그러니까 백록담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각 그 성현들, 성인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 이렇게 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그 적절한 거 리을 4번이 답이었죠. 거쳐온 것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낸 서술어를 최소화했다. 이게 서술어를 최소화했다. 이 용어 자체가 이때 당시 수능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때 수능 때 서술어를 최소화했다. 한번 볼게요. 리을을 한번 띄워볼게요. 문제.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각각의 공간들이거든. 이 공간들을 넘어디어서.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마하연에서 뭐 했고, 묘길상에서 뭐 어떻게 거쳐갔든 지나갔든 안문제를 넘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넘었다라는 서술어, 얘가 서술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하나, 둘, 세 개 주어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마하연에서 뭐 했고, 묘길상에서 뭐 했고, 그 다음에 앞문제를 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술어를 최소화해서 앞문제에 관련된 서술어만 집어넣었다. 그래서 서술어를 최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도 있었죠. 그 4번 선택지에 거쳐온 것을 열거하면서. 열거는 뭐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 마연, 묘길상, 앞문제. 이게 열거가 되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답만 띄워놓을게요. 5번.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일행들 사이의 갈등. 뭘 갈등이야? 아까 뭐 했어? 3명 정도 일행이 있었고 올라갔다 잠깐 쉬는 모습만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저기 쌤이 여기 표시해놓은 부분 일행들 사이의 갈등.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천근을 못내 모아 망향정에 올라가니. 그냥 망향정에 올라가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 바닷가 해변가 해수욕장 가서 딱 바다 끝을 보면 바다 끝부분에 뭐가 보여? 하늘이 보이잖아. 바다 색깔과 하늘 색깔이 저 멀리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바다 밖은 하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늘 밖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하늘 밖은 무엇인가 하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가뜩이나 노한 고래가 뉘라션 누가 놀래켰길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한 고래다 색칠해놨는데 이게 파도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 여기선 진짜 고래가 나온 게 아니라 파도가 나와. 밑에 보세요.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다. 파도가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은산을 꺾어내요. 은산은 은색 산이잖아. 이거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도 비유한 게 노한 고래. 파도는 다 동그라미 쳐줄게. 노한 고래 은산입니다.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5월 달에 눈이 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백설은 파도가 팍 치면은 물보라가 생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파도하고 연관이 있네. 그래서 물보라. 이거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줄부터 끝까지는 다 파도에 관련된 비유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동 말고 가작품에 있던 다른 구절입니다. 이제 4번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이게 적절한 거였구나.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제시했다. 아까 쌤이 본문 설명하면서 찾아드렸으니까 이건 괜찮고,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물은 이제 파도라고 쓰면 되지. 파도를 빗댄 게 뭐 있었어? 노환, 고래, 은산, 뭐 백설도 괜찮아. 물보라니까 어차피 파도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비유적 표현한다. 다 무슨 법 썼어? 파도를 노한 고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은유법 썼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 여기다가 은유법 이렇게 쓰면 되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여기 쌤이 보기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 와유는 그냥 내가 머릿속 상상한 거고, 그 다음에 원유는 내가 직접 찾아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호연지기가 나오는데, 호연지기는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냥 통이 크다. 그러니까 남들은 시야가 좁고 작게 생각하지만 통이 크게 생각한 것을 호연지기다, 호탕하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었어. 상상하던 거 맞아.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 여기가 틀렸지. 중국에 안 갔잖아. 이 아저씨는 어디 있었다? 금강산에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바라본 여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니까 3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파일이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그 5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